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 금리 인상 이슈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금리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이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미 연준이 기존에 하려던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 정책을 펼치는데 장애 요소가 생겼다는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경기 과열을 막으려고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자칫하면 이게 금리 인상을 잘못해서 경기 과열을 막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에 접어드는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 미 연준이 최근 통화정책을 두고 금리 인상을 미룬다거나 금리 인상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기사 내용이 많이 나오던데, 전쟁 같은 이런 일들로 에너지나 원자재 같은 공급 문제가 생겨서 물가 급등이 오는 경우에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 잘못했을 때 경제가 바로 침체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도 있고, 원래 이번에 3월에 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 얘기 나오다가 최근엔 갑자기 0.25% 얘기 나오고 유럽에서는 0.1%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굳이 이런 전시 상황에서 통화긴축 정책을 미 연준이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가를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금리 인상의 부담이 더 커진 건데 미국의 고민이 더 깊어지겠네요. 맞아요.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지금 상황을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는 죽는 소리를 하는데 속으로는 지금 상황을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할 수도 있다고요? 네. 일단 제가 먼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통화정책을 펼치는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거나 아니면 재정정책을 펼치는 바이든 입장이라면 오히려 지금 상황이 러시아 때문에 위기인 건 맞는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물가 상승 문제인데요. 근데 이런 물가 상승을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시장에 있던 자금이 마르다 보니까 가게나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되고 자산 시장이 타격을 받아서 내려앉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풀고 난 이후에 하는 이런 금리 인상일수록 다가올 시장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 것처럼 분명히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한 그 사람이 책임 다 지고 욕을 먹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예전에도 미국의 카터 대통령도 금리 인상으로 정치적 타격을 많이 입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경제정책을 펼치는 입장에서는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시장 충격과 그 뒤에 따를 책임을 제일 두려워하게 돼서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정책을 쉽게 내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동안에 파월이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서 미룬 것도 속으로 이런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파월이나 바이든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속으로 반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 그래도 오른 물가가 더 급등하고 또한 탓할 대상이 하나 생기면서 금리 인상의 명분이 더 커지고 부담은 줄었다는 건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이렇게까지 돈 풀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돈을 풀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물가 급등이 일어난다고 말은 하는데, 러시아가 침공 전에도 이미 물가 급등은 심각한 상황이라 어쨌든 금리는 올려야 됐던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물가 급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핑계로 내가 금리를 더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준 겁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렸을 때 비난의 화살은 일정 부분 러시아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일정 부분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건데 이걸 러시아랑 나눠 먹을 수 있겠네요.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 인상 자체가 시중에 돈을 마르게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산 시장의 하락은 사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엄청난 돈을 풀고 거품 얘기가 나올 만큼의 많이 오른 이런 상황에서 하는 금리 인상은 돈을 많이 푼 만큼 자산시장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산시장 하락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것도 사실이죠. 맞아요. 금리를 올리면 이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다들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 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을 이번에 겪게 된 거죠. 미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하면서 자산시장의 충격을 감수해야 되는 그 숙제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미리 해버리게 된 거죠. 미국이 아직 금리 인상을 한 번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리 인상을 한 것처럼 자산시장 조정 효과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전쟁으로 인한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비하면은 이미 자산 가격이 일정 부분 떨어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라 시장이 주는 충격이 덜할 가능성이 크죠.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할 때 자산 가격 충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미국이라는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을 추진하는 당사자, 결정권자라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이 상황이 금리 인상을 하기에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개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의 국채금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보통 전쟁 위기가 생기면 미국의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알려진 국채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국채 가격이 오르죠. 네. 그럼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격하고 국채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국채 금리는 내리겠죠. 그쵸. 당연한 결과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미국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에서는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럼 순차적으로 시장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게 보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이상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금리가 오르는 흐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건데 전쟁 때문에 미국 국채 수요가 늘면서 국채금리가 낮아지고 그래서 시장금리가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쵸.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당장 통화정책을 펼치는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입장에서 내가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라서 받을 충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국채금리가 내려서 시장금리가 미리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시장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 입장에서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인 기준금리는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내려간 상황이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지금 같은 이런 시점이 금리 인상을 펼치기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보면 미 연준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고 안 올리자니 물가 상승을 손 놓게 돼서 파월 의장이 고심에 빠졌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월과 미 연준이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겉으로는 징징거리는데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파월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 이야기를 듣다가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내가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억지로 꾸역꾸역 채워서 길을 가다가 봉투가 터졌다 이거죠. 길 사방에 오물이 흩어져 있는데 그걸 치울 생각하니 엄두가 안 나고 길 더럽혔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을 생각에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근데 마침 옆에서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가다가 실수로 쓰레기 한가득 그 자리에 흘려버린 거 아닙니까? 내 쓰레기랑 섞여버린 거죠. 그쵸. 그래 되면 이제 내 잘못도 없죠. 희석됐으니까 쓰레기와 같이 치우면 되는 거고요. 일은 더 커졌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기 하락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 고심에 빠졌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과연 그럴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